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지난주보다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날은 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찬바람에 대비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구 10도, 안동 7도, 포항 9도로 출발해 낮에는 최고 14도에서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최근 환절기 감기가 늘고 있어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도 다소 내려가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최고 15도 안팎으로 매우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늘은 맑지만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다소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속도로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북 동해안에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앞으로는 포항 흥해에서 영덕 강구까지 19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동해 바다를 따라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포항 흥해에서 영덕 강구까지 30.92km. 지난 2016년 착공해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동대 앞 영일만 IC에서 시작해 월포해수욕장 입구 북포항, 장사해수욕장 뒤편 남영덕 하이패스 등 나들목은 모두 3곳. 요금은 영일만 나들목에서 영덕까지 2,400원입니다. 북쪽 끝인 영덕 분기점에서 상주 영덕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주행 시간이 19분으로 출퇴근 때나 주말 1시간 이상 걸리던 국도 7호선에 비해 크게 단축됩니다. 2.7km 청하 터널에는 국내 고속도로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적용돼 내비게이션 실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덕군은 강구항과 축산항의 수산물 소비와 관광에 기대가 큽니다. 대구,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주요 도시에서 영덕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영덕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대개 본산지인 강구항을 비롯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포항은 제조업 물류 향상과 산업 활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동해안 전체가 포항, 영덕, 울진, 나아가서는 경주, 울산까지 광역 경제권이 확실히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망 중에 남쪽의 영일만 횡단 구간과 북쪽의 울진 삼척 구간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는 국가 간선 도로망 남북 10축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영덕군 경계에는 바다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포항 휴게소와 영덕 휴게소가 각각 조성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업인들의 큰 잔치인 2025 수산업 발전교류 화합대회가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어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녀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씨는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속속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겨울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는 소외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연탄은행이 난방 복지 사각지대의 틈을 꾸준히 메꿔왔는데 올해는 후원이 눈에 띄게 줄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설립된 상주 연탄은행이 18번째 겨울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 연탄 600장이 봉사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집니다.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아침 수은주에 발을 동동 굴렀던 백발의 집주인도 이제야 불안감을 내려놓습니다. 뜨시기 자잖아요. 좀 탄대 내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맨날 밤 뜨시고 뜨신물 쏘고 좋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최대한 늦게 가동하는 연탄 가구에겐 한겨울보다 첫 추위가 더 매섭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연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몰랐어요. 그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저도 좀 더 기부를 좀 많이 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직 연탄을 쓰는 전국 6만 가구 가운데 2만 가구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연탄 공장은 단 한 곳뿐입니다. 경북에는 좀 유일하게 문경에서 연탄이 들여오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좀 붙게 되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 가격은 사실은 장당 900원인데 배달비가 붙으면은 1,000원이고 우리 경주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연탄을 금탄이라고. 그럼에도 연탄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한 달에 연탄 150장, 15만 원의 난방비는 기름 보일러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연탄 가구 중에 취약계층이 많은 이유지만 이들의 난방 사각지대를 메꿔온 연탄은행 후원이 올해 눈에 띄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전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기부한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올해는 쉽지 않아요. 좀 더 추워봐야 알겠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상주 연탄은행은 취약계층 300세대에 연탄 10만 장 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 9천만 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하고 배달에는 지역 봉사자 7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진보당 포항시위원회가 포스코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희진 진보당 포항시위원장은 지난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포스코를 규탄한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에 대한 포스코의 근본 대책 마련과 정부의 즉시 신고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 중 사고가 아니라 화학물질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부의 신고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간의 복원 노력 끝에 우리나라 황새 개체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텃새처럼 정착하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황새가 텃새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선과 송전탑 같은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최근 황새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텃새처럼 서식하고 있습니다. 경북 보령군 회천 부근 지역에는 올해 최대 5마리가 목격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니고 원래 하여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래 이제 5마리가 와 있었다 일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처가 사실은 저희들 뭐 호사비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는 그 인근 지역들이거든요. 관련 학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 경북에서 서식하고 있는 황새는 10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5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개체수가 적고 늦게 나타난 편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철새였는데 1년 내내 이제 관찰되는 원래 우리나라 텃새였던 황새가 다시 그 텃새로서 이제 부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황새의 서식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전선과 송전탑입니다. 대형 조류인 황새는 날아다니다가 전선과 부딪히거나 감전사로 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폐사한 황새 53마리 가운데 5마리가 전선과 충돌했고 2마리가 감전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황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전선 주위에는 접근을 막기 위한 조류 보호용 장치를 설치하거나
저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는 황새는 송전탑에 둥지를 짓는 경우가 많아 감전사 우려가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송전탑 주변에 인공 둥지탑을 설치해 황새가 안전하게 둥지를 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새 둥지탑이 거기는 없으니까 전신주나 송전탑을 이용해서 번식을 시도할 겁니다. 그럴 때 좀 지자체에서 둥지탑을 세워준다거나 하면 전기 사고에 안전한 그런 둥지를 좀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황새가 잇따라 목격되는 지금 위협 요인들을 제거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K리그1 파이널 A 36라운드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포항과 서울은 앞으로 2경기만 남겨둔 상황에서 승점 6점 차이를 유지한 채 4, 5위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포항은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보태면 자력으로 리그 4위를 확정짓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배우는 축제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부터 VR 체험까지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창의 융합의 현장을 이동건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2025 영주 창의 융합 축전이 열리고 있는 영주 국민체육센터 현장인데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움직이는 광장 한쪽에는 드론이 날고 VR 안경을 쓴 학생들이 손을 뻗습니다. 체육관 안쪽에는 수학 마술부터 과학 실험쇼, 나만의 별자리 관찰까지 100여 가지 체험이 가득합니다. 스파타클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신기하게 공이 완성되었어요. 열쇠고리로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다닐 거예요. 이번 축제는 지역 초중학생은 물론 가족,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체험형 교육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마을 학교 31곳이 함께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컨트롤러랑 로봇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온라인 게임보다 더 생생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꼬리를 넣어서 기뻤어요.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움직이면서 과학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배움이 아이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축전을 기획한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은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융합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중심 체험형 모델로 이번 행사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배움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배움이 되는 영주 창의융합축제의 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동건입니다. 지난 7일 낮 12시 50분쯤 경주시 간포항 남방파제 아래 해상에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실종 신고는 전날 밤 일행에 의해 접수됐으며 군과 해경, 소방이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이 낚시 중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주 국립공원 전체 탐방로 40개 구간 중 10개 구간을 통제합니다. 통제 대상 구간은 단석산 4개, 구미산 1개, 토암산 5개 구간이며 경주 명산 신락 오아이끼 스탬프 투어 구간은 일부 기간만 통제됩니다. 남산 소금강, 화랑지구, 서학지구, 토암산지구 2개 구간은 탐방이 가능하지만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흡연, 취사 등 위법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개 지역 가운데 포항과 울산, 충남, 서산 등 3곳이 탈락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 산업 유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특구가 제주, 전남, 부산 등 4곳으로 결정되자 울산시는 재도전하겠다고 나섰으며 포항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차를 이용해 울진을 방문하는 2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세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1인당 5,000원을 부담하면 전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해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시범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반응과 운영 효과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에 대비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9도로 출발해 낮에는 최고 14도에서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최근 환절기 감기가 늘고 있어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도 다소 내려가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최고 15도 안팎까지 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김천은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4도, 김천도 1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7도, 봉화는 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13도, 봉화는 12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9도고요.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하늘은 맑지만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다소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